작품 이해 활동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자, 자연스럽다의 사전적 의미는 선생님이 써놓았는데요. 원래는 억지로 꾸미지 아니하여 이상함이 없다. 순리에 맞고 당연하다. 힘들이거나 애쓰지 아니하고 저절로 된 듯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런데 잠시만 생각해 본다면 사전적 의미도 결국 인간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의 글쓴이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하게 돼요.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게 되었죠? 맞아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고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그 의미는 즉 인간이라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 동등하다라는 의미로 재탄생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 이 작품의 제목이 성남 플리피 의미하는 바 우리 정리했었죠?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의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표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기능을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이 작품을 감상을 해본 건데요. 자, 인식적 가치, 윤리적 가치, 무엇일지 이 활동을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농부는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자풀이라고 자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관점은 어떤 관점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오직 인간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바로 이기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한갓 잡부릴 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낄 수 없을까? 없겠는가? 라고 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그 대상의 입장을 헤아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걸 우리는 이타주의적이고 생명 존중 사상이라고 파악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러면 타인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의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타인. 그 타인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작품처럼 생명일 수도 있어요. 풀과 같은, 혹은 나무와 같은. 그들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이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을 동등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이해하려는 이타주의적 사고를 갖게 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는 평소에 타인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고 이 작품을 읽은 후에 느낌도 한번 적어보도록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자, 문학의 인식적 가치, 즉,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구나, 라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이를 통해서, 그렇지만 그런 태도보다는 생명을 존중하고 이타주의적인 생각을 갖는 게 더 좋겠다라며 올바른 삶의 가치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정리가 되었나요? 그러면 그 다음엔 우리 적용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등불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각자 읽어보도록 해요. 이 작품에도 감동적인 화자의 경험이 나타나 있는데요. 어떤 경험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환한 등불 본 적 있나요? 등불이 나오네요.
개미 두어 마리가 죽은 나방을 움켜쥐고 영차 손잔등만한 언덕을 기어오를 때 공놀이 하던 한 아이가 잠시 길을 비켜줍니다. 순간 개미의 앞길이 환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개미가 나방을 움켜쥐고 언덕을 오를 때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는 길을 비켜줘요. 이 아이의 순수하고도 그리고 개미를 아끼는 생명 존중 모습이 느껴지나요? 이연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빛나는 등불 본 적 있나요? 7살짜리 계집아이가 허리 꺾인 꽃을 보고는 냉큼 돌아서 집으로 달려가더니 밴드 하나를 치켜들고 와 허리를 감습니다. 순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한 여자아이가 꽃이 꺾인 모습을 보고는 아플까봐 밴드를 가지고 와서 감아주는 너무 감동적인 모습. 이러한 아이들의 순수함과 생명 존중 사상을 우리 등불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등불을 통해서 눈부신 꽃밭과 개미의 앞길이 환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화자가 감동받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자, 그러면서 이 화자는 오늘 난 두 아이에게서 배웁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단 걸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화자가 관찰한 두 아이의 순수하고도 생명을 존중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등불에 비유하고 또 그것을 배우겠다며 이야기하고 끝나고 있어요. 네, 감상한 거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작품에서 시적 화자가 두 아이에게서 배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시적 화자는 곤충이나 꽃같이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있어요. 저 아이에게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등불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생명을 존중하는 따뜻한 배려하는 모습을 살펴본 것처럼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해서 내 주변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도 이 아이들처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교훈을 갖게 되죠. 그것이 바로 윤리적 기능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직접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문학의 인식적 기능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문학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더라도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 내 주변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나의 세계가 확장되는 것은 바로 인식적 기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란 문학을 통해서 삶의 가치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해요. 작품을 통해서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삶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바로 문학을 통해서 윤리적인 기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문학의 기능과 원리 단원에서 문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엔 문학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파악해 보았어요.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한 언어 예술을 말을 했죠. 우린 이런 문학을 감상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간접 경험해 보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혹은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나은 삶으로 고양시키기도 하는데요. 이런 걸 바로 문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한 문학의 본질의 구체적인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학습해 보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베르메르를 살펴보면서 문학의 정서적 미적 기능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리듬감이 느껴지는 시를 감상하고 그 시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우리는 정서적 미적 기능을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오늘 성남 플립을 감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은 어떠한지 인식적 기능을 알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문학을 통해서 삶의 가치나 의미를, 그리고 나의 삶을 반성해 보도록 하는 그런 윤리적 기능도 해보았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교과서 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소단원에 넘어가서 문학의 또 다른 특징들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벌써 1교시와 2교시가 끝났네요. 나머지 수업도 잘 듣고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